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일요토론 박영환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리기 위한 평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그러니까 이르면 10일, 늦으면 13일에 헌재 선고가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거리에서 이 대규모 탄핵 찬반 시위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탄핵을 둘러싼 공방은 더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임박해진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생방송 일요토론, 오늘의 주제는 탄핵 심판, 쟁점은 무엇인가입니다.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이번 탄핵 사건의 증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역사적 사건이다. 이런 이름에 걸맞게 지금 국민들의 눈과 귀는 이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탄핵 심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나 패널에게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샵 1500으로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건당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고요. 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토론에 소개를 하면서 또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직접 답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을 위해서 여야 정치인과 국회 탄핵 소추위원 또 대통령 측 변호인 이렇게 네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아주 이른 아침인데 네 분 참가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네 분의 기가 세서 그런지 벌써부터 지금 이 스튜디오에 긴장감이 도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네 분께 첫 질문으로 이 탄핵 심판을 어떻게 규정하고 계신지 또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신지 이런 얘기를 간단한 키워드 형태로 듣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그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이시죠? 김문수 전 경기지사부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여주시죠. 예. 인민재판이라고 쓰셨습니다. 예, 저는 네. 인민재판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JTBC 등 일부 언론에 의해서 정확하지 않은 보도를 보고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왔고 이 광장에서 대통령을 참수하고 또 단두대를 끌고 다니고 상렬을 메고 다니면서 국민들을 위협하고 또 이런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놀라가지고 국회에서 또 증거 없이 허둥지둥 탄핵 소추를 하고 또 국회의원들을 탄핵 안 하면 다 불에 타서 죽는다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특검도 또 야당만으로 야당 편파 특검 여당은 아예 추천도 못하고 야당 편파 특검을 해가지고 허둥지둥 또 이 특검을 해서 헌법재판소도 지금 허둥지둥 시간을 180일인데 80일 만에 지금 끝내려고 하는 이런 억울하고 정말 잘못된 재판이기 때문에 법치주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인민재판은 빨리 끝나고 헌법재판소가 엄격한 법적 재판을 내려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다음은 인천시장도 지내셨고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시죠? 송영길 의원님, 어떻게 키워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헌법 수호라고 써주셨네요. 탄핵 인용 헌법 수호라고 그랬습니다. 네. 인민재판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는
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대결도 아니고 촛불과 태극기의 대결도 아닌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 범죄 행위, 헌법 위반 행위를 바로잡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수립하는 행위입니다. 증거가 없다고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김순환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대한민국 검찰에 의해서 이 공범자로 안종범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직권남용 여러 가지 뇌물, 제3자 뇌물 수수의 공범자로 기소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리고 다시 한번 특검에 의해서 확인된 명백한 범죄 행위 피의자입니다. 당연히 더 이상 이 박근혜 대통령을 그 자리에 놔둔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침몰해 가는 것입니다. 빨리 바꿔야 될,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통령 측 대리인단 변호사시죠. 손보규 변호사님. 네. 각하 이렇게 쓰셨네요. 예, 각하. 네. 이 각하라는 글자를 한문이 다르게 2번 썼습니다. 앞에 각하는 높은 벼슬아치를 의미하는, 대통령을 의미하는 각하고요. 뒤에 써 있는 각하는 쳐다보지도 않고 발로 찬다라는 뜻의 각하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이번 탄핵 소추는 말이 탄핵 소추지 사실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력을 빼앗기 위한 별난 수준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국회의 의결 자체가 적법하지 못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서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인용이든지 뭐 또 기각이든지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고 각하로 응답해서 다시 이 의결을 잘못한 국회로 돌려보낸다. 이렇게 하면 국민이 서로 반목하고 항쟁할 이유도 없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도 없고 국회가 잘못한 거 국회가 책임지면 된다는 뜻에서 각하로 개념을 잡아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국회 탄핵 소추위원이시고 국민의당 의원이시죠. 김경진 의원님. 이게요, 무슨 헌정질서 수원이 무슨 이런 거창한 또는 법률 용어를 내세우기 전에 기본적으로 범죄자가 대한민국 국정의 최고 위치에 있어야 맞는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김문수 전 지사께서는 지금 야당에 의한 특검이 일방적으로 뭐라고 하셨는데 그 이전에 대통령이 임명했던 검찰총장 또 대통령이 임명했던 서울중앙지검장에 의한 수사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공범이다라고 공소장에 이미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범죄자가 대통령직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걸 배제하기 위한 절차다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이 탄핵이라든지 또는 특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이 여러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거짓말장애를 대통령직에 계속 두어서는 안 되겠다. 나 검찰 나가서 수사받겠다. 안 나오셨지 않습니까? 특검 나가서 수사받겠다. 안 나오셨습니까? 헌법재판소 나갈 거 고려하겠다. 고려만 하시다가 안 나오셨지 않습니까? 거짓말장이 대통령직에서 배제를 해야겠다. 세 번째, 대포폰 쓰는 대통령직에서 배제해야겠다. 세상에 청와대 대통령 또 수석들 장관들에게 이 각국의 정보기관에 감청되지 않도록 비화기폰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화기폰 대신에 행정관을 보내서 차명 대포폰을 개통을 해서 이걸 대통령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분을 대통령직에서 계속 직무를 보도록 우리가 두어야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네 번째, 궤변을 일삼는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배제를 해야겠다. 아니, 청와대가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그럼 어디가 컨트롤 타워입니까? 그다음에 관저 집무실? 아니, 관저는 쉬는 곳이지 그게 집무실입니까? 관저 집무실에 계시면 세상에 청와대 이 국가안보수석이라든지 비서실장이 어디 있는지 파악도 못해서 이 보고서를 이 집무실에도 돌리고 관저로도 가져다 두고 그러면서 연락도 안 되고 통화도 안 되는 게 이게 대통령의 직무의 기본 자세입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범죄자, 거짓말장이, 궤변, 또 대포폰 이런 국정 운영의 기본 자질이 안 되는 대통령을 이 헌법상의 그 중차대한 직에서 배제하는 과정 자체가 이번 헌법재판의 의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네 분으로부터 키워드 형태로 탄핵 심판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보고 계시는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팽팽한 지금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 이 흐름이 아마 이제 토론 흐름으로도 직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먼저 송영길 의원님께 추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헌재가 할 수 있는, 택할 수 있는 헌재 재판관들에게 세 가지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인용과 기각, 각하 이 셋 중에 하나를 이제 택해야 되는데 송 의원님은 이제 당연히 인용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인용으로서의 충분한 근거, 사유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미 13가지 탄핵 소추 사유 중에 특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검찰이 수사한 과정에 11가지의 혐의 사실이 범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네. 공범들의 기소 과정과 수사 과정에서요. 그리고 그중에 하나라도 인용이 되면 인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손범규 변호사나 많은 분들이 절차상의 이유로 각하를 해라 그러는데 이 절차상 이유가 이 13개 사유를 통으로 소추 의결했다는 취지인데 노무현 대통령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국회의 재량 사항이고 그걸 가지고 각하할 사유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저는 이런 재판과 헌재를 하기 전에 대통령이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체면이라도 있으면 책임이 있다면 당장 하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을 하면서 탄핵 사유로 헌재가 결정한 핵심 내용은 뭐냐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서 국정 운영 담당을 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대통령을 탄핵할 중대하고 명백한 법률 위반 사유가 된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지금이 딱 그 경우입니다. 만약에 기각을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에 복귀한다 그러면 누가 대통령으로 그분을 인정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주겠습니까? 시진핑 대통령이 만나주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침몰해가고 있는 이 어려운 시국에 대통령직을 더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 도덕적 기반이 무너진 사람이고 5%밖에 지지를 받지 않는 이런 대통령을 만들어서 이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이렇게 침몰해가고 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침몰하는 세월호 같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즉각 교체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경진 의원님, 예. 이 탄핵 사유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 가장 중요한 탄핵 사유는 뭘로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대통령이 누구였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인가? 최순실 씨가 대통령인가? 물론 엊그제 나온 보도긴 하지만 장시호 씨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최순실 이모가 밤새워 청와대에서로부터 들려나온 서류를 받고 심지어는 최순실 씨가 짜증까지 냈다.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거기에 포스트잇을 붙여가지고 그거 청와대로 다시 되돌려보냈다. 물론 이제 장시호 씨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청문회 과정에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최소한의 공적 자리에서 들은 증언이 있습니다. 차은택 씨, 자기가 최순실을 안 지 한 달 만인데 장관을 추천하고 수석을 추천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추천을 했더니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 또 차은택 씨 말, 장관이 되더라. 예, 대통령이 장관이 되더라. 그다음에 최순실 씨에게 무슨 문화체육에 관한 기한문을 하나 보냈더니 그대로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읽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도대체 누가 대통령이었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었냐? 최순실 씨가 대통령이었냐? 아니, 누구나 어느 때나 비선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정말로 고민이 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비록 공직은 아니지만 민간인 신분이지만 내밀한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니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 사이에 작년 9월부터 올 12월, 작년 12월까지 이 대포폰으로만 확인된 통화 내용만 해서 한 1000통화 가까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수없이 많은 전화통화가 오고 가고 청와대에 있는 공적 문서들이 그대로 가고 최순실 씨가 추천한 사람들이 그대로 장관 수석으로 임명하고 심지어는 최순실 씨가 봤다는 서류 중에 보면 경찰청장 임명에 대한 서류가 있고 이러면 그거는 정말로 대통령이 믿을 만한 무슨 고민되는 문제에 대해서 한두 차례 조언을 구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누가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했냐. 국민은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았냐. 그러니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게 안 되어 있는 대통령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대통령직을 유지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탄핵 사유라고 봅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김경진 의원님하고 송영길 의원님 얘기 들어봤는데 김문수 지사님, 자, 김 지사님께서는 탄핵 사유가 좀 부풀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신 거죠? 요 두 분 말씀 듣고 혹시 두 분 말씀 말씀 자체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첫째,
저는 경기도지사 할 때 공무원을 해봤는데 구급 공무원도 이렇게 파면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 증거는 언론 보도 또는 촛불을 많이 들고 나오니까 파면해야 되지 않느냐. 또는 최순실이가 대통령이라는데 우리 김경진 의원님 최순실이를 어떻게 대통령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다 허위고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으로 혼자 살기 때문에 그 심부름 해주는 사람에 지나지 않지. 그게 어떻게 그게 최순실을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그런 허위 언론과 그 촛불에서 1,577만 표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로 뽑은 대통령을 이걸 그냥 무조건 최순실이가 대통령이다. 전부 이 대통령이 무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근거 없는 증거 없는 이야기를 통해서 국회는 탄핵을 했고 또 언론은 보도를 했고 이걸 가지고 또 특검이 야당만으로 만들었고 재판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증거를 중심으로 법치를 하지 이런 인민재판은 이제 끝나야 됩니다. 네, 손봉규 변호사님. 예. 지금 이제 기각을 주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기각이 아니라 각하를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각하는 이제 절차상 하자로 탄핵 심판 청구 자체가 심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런 주장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어떤 이유에서 그걸 주장을 하시는 거죠? 먼저 존경하는 송 의원님께서 아까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요. 13개의 소추 사유를 하나씩 그 소추 여부를 물으면서 이거 토론하고 의결하지 않고 그냥 통으로 묶어가지고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그 비논리적이고 말하자면 동물적인 의결 방식인데요. 이게 왜 잘못됐냐면 왜 부적법하냐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재판을 안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13개의 소추 사유 하나씩 모두 재판관님들께서 그걸 음미를 해가지고 사실인지 아닌지를 결단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정된 사실을 전부 합쳤을 때 그것이 과연 대통령직에서 파면해야 될 정도로 중대하냐라는 이런 논리적 과정을 밟게 돼 있는데 국회는 이러한 과정을 전혀 밟지 않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명화된 헌법재판소의 결정 방식과 이렇게 다소 동물적이고 감정적인 국회의 이 위법한 이 의결 방법이 너무나도 대조적이고요. 그리고 노 대통령 당시 탄핵 재판에서는 국회 자율권이라는 이름 하에 국회 의결의 문제점을 삼지 않았다. 이 부분은 이제 그 판례를 자세하게 보시면은 정상적인 의사 진행이 어려울 때, 국회에서 정상적인 의사 진행이 어려울 때 이 헌법재판소가 거기에 들어가서 의결 절차에 대해서 당부당을 적법 부적법을 따지지 말자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루탄을 막 터뜨리는 국회의원, 막 최루탄을 막 터뜨린다든지 뭐 자일로 막 몸을 묶어가지고 국회의장이 못 들어오게 막 막아가지고 온몸을 막 막아가지고 이렇게 폭력으로 국회를 점거한다든지 이래서 자율적인 이 정상적인 의사 진행이 안 될 때 그럴 때 이루어진 어떤 결정에 대해서 그런 예외적인 것에 대해서까지 적법 여부를 묻지 말자. 그거는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예외적인 거를 이제 얘기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은 그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법 때문에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 없게 오히려 식물국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13년 전에 이 아웃 오브 데이트 된 이 판례를 가지고 지금 적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증거 제시가 안 돼 있어요. 이 탄핵소추 의결에. 이 발의할 때부터 이 증거를 제시하게 되는데 증거라고 붙인 거는 의혹으로 점철된 이 언론 보도하고 그다음에 검찰의 공소장인데 의혹 보도에 불과한 언론 보도가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고 이 검찰의 공소장이라는 게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검사가 사건을 바라보는 자기의 심증이요, 자기의 의견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증거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렇다 그러면 국정조사는 뭐하러 필요하고 특검은 뭐하러 필요하고 재판은 뭐하러 필요합니까? 또 법원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신뢰도가 가장 떨어지는 이 검찰의 국민의 신뢰도가 가장 떨어지는 검사의 의견 하나를 그 다음으로 신뢰가 떨어지는 국회가 이제 국회가 그 다음 검찰 다음으로 신뢰가 떨어지는 기관이거든요. 여기 국회의원들이 일개 검사의 주관적 의견에 불과한 공소장을 증거로 채택해가지고 일국의 대통령을 권좌에서 몰아내기 위한
이러한 행위를 감행한다는 건 이건 부적법해서 각하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송영길 의원님. 지금 저 김문수 지사님도 그렇고 우리 손범규 변호사 측도 그 증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아베 신조를 비롯해서 일본 우익 정치인들의 말을 꼭 들어보면 비슷한 상황인데요. 이분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위안부 강제동원 증거가 없다. 강제동원만 없다. 스스로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몸팔러 갔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덜란드 법원의 증거나 그동안 일본의 육군성이나 조선 총독부의 관보라 여러 가지의 그런 공식 자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위안부 강제동원 증거가 생생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일본 정부나 우익 정치인들은 증거가 없다. 자발적으로 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이 친일 분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증거가 차고도 넘칩니다. 노무현 대통령 열린우리당을 돕고 싶다는 말 한마디 했다는 이유로 중앙선관위의 경고에 대해서 무시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를 했습니다. 정말 동물적으로 했습니다. 나는 끌려나갔습니다. 몸으로. 아예 막 폭력적으로 끌려나서 동물적으로 우리 손범규 변호사님 말씀한 대로 탄핵 소추를 의결했어요. 기각됐잖아요. 이거는 의원 내각제면 그 의회는 탄핵 해산시켜야 될 그런 잘못된 탄핵 소추를 한 겁니다. 결국 17대 국회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지금 이 절차가 다 합법적으로 정리가 됐고 더구나 국회의원들이 78%가 찬성을 했고 여기 계신 같은 당원이었던 유승민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이 탄핵소추위원장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김기춘 탄핵소추위원장,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 탄핵소추는 형사재판과 다르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도 적용이 안 되고 무능력한 사유조차도 감시 감독을 못한 것도 탄핵 소유가 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이것에 증거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르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집권 여당 아닙니까? 자신들이 임명한 검찰한테 그렇게 검찰을 부인하면 결국 대통령이 자기가 부인한 거죠.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입니다. 이 검찰이. 그 검찰이 했고 그럼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특검이 압수수색하겠다. 본인 대면 조사하겠다는데 왜 나오지도 않습니까? 그렇게 떳떳하면은 검찰에 나와서 자신을 변론해가지고 무죄를 입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거짓말해요? 그래서 특검도 안 나오지, 검찰도 안 나오지. 헌재에 나와서 그럼 최후 진술이라도 해야죠. 근데 이런 그리고 반대쪽에 반대 증거를 제출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 때 7시간 동안 뭐 했냐? 통화 기록이라도 제출해 보세요. 왜 그 서버 압수수색도 못하게 합니까? 제대로 무슨 쓸만한 증거를 제출한 게 뭐 있어요? 반대 증거를. 증거 잠깐만 지사님 제가 증거에 대해서만 제가 송 의원님 조금만 제가 첨언을 해드릴게요. 자 증거가 없다. 소가 웃을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소를 지금부터 웃겨드리겠습니다. 자 안종범 수석이 깨알같이 적은 수첩 뭐라고 그럴 겁니까? 정호성 비서관 매번 최순실 또 대통령하고 얘기할 때마다 깨알같이 그 받아적기가 힘들어가지고 통화 내용 다 녹음했습니다. 그 녹취 파일 뭐라 그럴 겁니까? 돌아가신 김영한 민정수석 하도 민정수석을 할 때 답답한 얘기 많이 듣다가 이분이 퇴임하고 나와서 화병에 술만 드시다가 결국은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민정수석을 했던 분이 청와대 안에서 벌어졌던 일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매일같이 술만 마시다가 6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 수첩 깨알같이 적혀져 있습니다. 또 얘기해 볼까요? 전경전 전무했던 이승철 씨 헌법재판소 법정에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심지어 금액까지 청와대에서 다 적어가지고 모금액 내려왔다고 헌재에서 증언했습니다. 심지어는 국회 청문회 가서 위증하라고까지도 청와대에서 지시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 그 사람 증언을 어떻게 깰 겁니까? 그다음에 장시호 씨 얘기 K스포츠 사무총장 했던 정현식 사무총장 저는요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보수가 이건 무능의 문제를 넘어서 근본적으로 이건 영혼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늘을 가려도 손바닥으로 절대 못 가리는 것을 하늘을 가리겠다고 지금 하시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으면요 기가 차서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소들 웃는 것처럼 나도 웃어야겠다. 요새는 입에 근육이 안 떨어집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저희가 좀 말씀 좀 할게요. 네. 증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그 가장 그 소추위 측에서 이제 많이 인용하는 증거가 그 안종범 수첩이에요. 그 다음에가 이제 태블릿 PC였고 그 다음에 이제 녹음 파일인데 이게 3대 물증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안종범 수첩이라는 이 물증이 헌법재판소에 안 옵니다. 또 안종범 본인 재판에도 이 원본이 제출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건가 하니요. 살인사건, 강도사건에서 그 강도짓 하는 거, 살인행동하는 거를 찍은 CCTV 화면이 있다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CCTV 화면 있어. 이렇게 호언장담하면서 막상 재판을 하니까 그 CCTV 화면을 안 내고 동네 사람들 막 불러가지고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그날 밤에 뭐 막 그냥 큰 소리 나는 거 들었지 않냐, 사람 죽는 소리 들었지 않냐, 이렇게 딴 얘기 하는 거예요. 왜 그 물증을 왜 안 냅니까? 그 안종범 수첩이 그렇게 정가의 보도인데, 아니 헌법재판소에 내달라는데 안 가져와요. 그래서 간첩 이해가 안 가고, 또 태블릿 PC도 그렇게 중요한 증거라 그러고 그 태블릿 PC 때문에 온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그 태블릿 PC를 제출을 안 합니다. 도대체 그 안에 뭐가 들었고 뭘 어떻게 조작이 돼 있길래 그걸 내지 못하냐. 그리고 녹음 파일 2395개, 이 김수현 녹음 파일인데요. 이게 고영태 녹취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2395개를 다 들어보자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중에서 중요한 거 골라가지고 국민 앞에 공개 검증하자. 그러면 그 안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어요. 검찰의 공소장 내지는 검찰 조서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거기에 시대순으로 쫙 녹음되어 있고 회의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걸 틀어보면은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뭐 K스포츠 재단을 갖다가 말이야 한 방 퍽 날려가지고 말이야 조직을 장악해가지고 뻥 터트려서 뭐 돈을 벌어야 된다는 둥, 뭐 차은택을 제거해야 된다는 둥, 뭐 이제 최순실을 다 써먹었고 심지어는 뭐 대통령님을 갖다가 얘네 걔네 할 때 그 걔라고 그러면서 걔를 몰아내고 다른 세력과 손잡아야 돼. 뭐 이런 식의 당돌하게 그지없는 이야기들, 황당하게 그지없는 이야기들. 그래서 야, 이것은 이 사건은 검찰이 만들어오는 프레임과 정반대가 진실인가 보다. 이러한 의심을 충분히 자아내게 하는데도 그런 증거조사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허덕거리면서 빨리 재판한다는 겁니다. 왜 이 중대한 헌법 재판이 국회의 의결도 잘못됐고 이런 재판이 헌법재판관 한 분의 임기에 연동돼가지고 3월 13일까지 안 하면 무슨 난리가 납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네. 자, 제가 그다음 제가 김우수연. 네. 이렇습니다. 증거라는 것이 뭐냐? 제가 왜 인민재판이라고 했느냐? 증거라는 것은 촛불을 많이 든다고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언론의 보도가 많이 됐다고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소가 웃는다고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맞는 말씀이십니다. 증거, 법원에 이거 다 변호사 아닙니까? 저만 아니지. 저도 근데 재판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네. 증거라는 것은 바로 물증, 법치주의라는 건 증거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뭐 태블릿 PC든지 아니면은 본인의 진술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그 증거에 되는 객관적 증거와 물증을 말하는 거지. 소가 많이 웃더라. 그러니까 대통령 내려와라. 구급 공무원 또 소가 웃는다고 구급 공무원을 파면하는 경우 없습니다. 촛불 많이 들고 나오면은 국회의원을 그러면 파면합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대한민국의 우리 대통령 국가 원수고 또 외교에도 책임자고 국군의 통수권자고 모든 행정의 수반인데 이런 대통령을 1577만 표 과반수 이상 표를 찍어가지고 신성한 투표로 뽑은 대통령을 소가 웃는다고 그러면은 그 소가 웃는지 안 웃는지도 판단해야 돼. 소가 웃는다고 그러면 대통령 관둬라. 촛불이 많으니까. 그래서 태극기 드는 사람 왜 나왔냐. 촛불 든다고 대통령을, 죄 없는 대통령을 파면시키려고 하니까 그럼 우린 태극기로 막아보자. 이렇게 해서 바로 인민재판이 촛불과 태극기 광장에서 대한민국이 이루어지면 이 나라가 배겨나겠습니까? 어느 대통령이 견뎌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근본,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많은 분들이 절규하고 울고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만 더 좀 반박 말씀드릴게요. 네. 아니 증거 얘기가 자꾸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나와서 진술을 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던 김종덕 장관 증언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이승철 전경련 전무 증언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유진용 전 장관 증언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차은택 씨나 정현식 씨 증언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자, 잠깐만요. 거기다 하나만 더 단독 얘기. 그다음에 그 아까 안종범 수첩이라든지 또 정호성이 녹음 파일이 헌재로 직접 안 왔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 법조인들이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게 형사사건, 본인들의 구속이 된 형사사건의 증거로 지금 압수가 돼서 해당 검찰, 해당 법원에서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들이 검찰에서 조사를 할 때 관련되는 안종범 씨 조서 내용에 들어가서 그 해당되는 조서 부분이 지금 헌재로 증거로 와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리고 안종범 씨 본인이 그와 관련해서 헌재에서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실은 그 메모지 수첩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 헌재 증언에 와 있는 거나 진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그 증거가 없다 또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각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장하시면 한마디 할게요. 너무 심하게 나가시는 겁니다. 저까지 호구해 네. 주십시오. 순서대로. 그건 제가 김 말씀드릴게요. 지사님 네, 먼저 그럼- 하시고. 증거라는 거는 최순실이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최순실이가 법정에서 증언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파면해라. 틀렸죠? 누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아들이 3명 다 유죄가 됐다고 해서 대통령이 관두라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법치주의죠.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 형님이 어떻다고 해서 관둬라. 대통령 관둬라. 안 됩니다. 탄핵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핵, 공무원에 대한 파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유죄 증거 이것이지. 뭐 촛불 많이 들으니까 뭐 이제는 투표한 거 1577만 표는 소용없고 촛불 100만 개는 투표 1577만 표보다를 더 무겁다. 이런 법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하나만 반문 네, 드려볼게요. 아니 그러면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는 그렇게 차명폰을 굳이 마련해가지고 석 달 동안 몇천 통의 이 차명폰을 이용한 전화는 왜 했으며 그럼 차명표를 그렇게- 이용하면 잠깐만요. 탄핵입니까? 아니 그렇잖아. 네,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상황 자체가 둘 사이에 그렇게 은밀하게 범죄적인 내용의 얘기가 많이 오갔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민간 검찰에서도 저는 조금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의 범행의 공범으로 딱 못을 박은 짧게 겁니다. 할게요. 자, 차명폰을 이용하면은 파면입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차명폰을 이용했기 때문에 자, 공범으로 인정되는 상황이라는 그러니까 겁니다. 보세요. 아니 그 정도 자신 있으면 대통령 그러니까 나와서 이 자리에서 얘기 좀 해보라 그러세요. 보세요. 자, 검찰이나 특검이나 헌법재판소에 불출석하면은 파면이냐? 없습니다. 두 번째, 차명폰을 이용하면은 파면이냐? 없습니다. 대통령은 1577만 표, 국민의 과반수가 신성한 투표로 5년의 임기를 준 겁니다. 보장돼야 됩니다. 다만 보장이 되지 않을 때는 확실한 유죄의 증거, 확실한 물증에 의해서 되는 거 이것이 법치주의고 자유민주주의지. 어떻게 해서 차명폰을 이용했으니까 파면이다. 그러면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견딜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네네. 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증거 논란 부분에서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먼저 송영길 의원님 질문 답변 듣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 손보기 변호사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K 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이라든가 세월호 관련된 그 생명권 보호 의무 또 뇌물수수 등 이 형사법 위반 논란들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좀 더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길 의원님. 최순실이 공직자가 아니잖아요. 무슨 공식적인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이렇게 범죄 행위를 저질 수 있는 것은 박근혜와 공범이 됐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게 최순실의 단독 범죄였는데 왜 연좌제로 박근혜를 처벌하냐. 그거는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을 모르시는 분들의 이야기고 아니 같이 공모를 했으니까 박근혜를 보고 돈을 낸 거지 최순실이 보고 누가 돈을 냈겠어요. 박근혜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의 재벌들을 만나가지고 강요를 했으니까 이걸 내온 거 이승철이 이렇게 증언을 했던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유진룡 첨부와 증언했잖아요. 30여 명의 증인신문을 했고 검찰 앞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것은 그 임의성과 진정성이 인정되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지 않더라도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안종범에 의한 모든 게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안종범이 직접 나와서 증언을 했고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이 다 인정된 사안들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우리가 보통 일반 국민들이 범죄로 재판을 받을 때 17번이나 변론기를 열어주고 30여 명의 증인을 신청을 다 받아주고 3번의 준비 절차까지 해서 20번의 재판을 받을 정도로 충분히 다툴 기회를 주는 재판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지금 변론권을 보장받고 재판받고 있습니까? 저도 변호사 법정에 가보지만 채택도 안 해줘요. 증인 신청하면. 바쁘다고. 재판이 그냥 가까이 버리면 항의도 못하고 그냥 재판이 끝납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대통령이 국민들이 지금 죽겠다 그러는데 대통령이 이 고리된 이 비상사태를 마냥 끌고 가면 나라가 망가지는데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해줘야죠. 자, 그러면 증거에 대해서 서모부 제가 변호사님, 말씀드리면요. 증거 관련해서. 이 안종범 씨 증언이 대단히 이렇게 신빙성이 있는 걸로 많이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해서 그렇지 그 법정에 와서 안종범의 증언을 실제로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수첩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실 때 제가 받아 적은 것도 있고 또 대통령님과 다른 분의 대화를 대통령님이 불러주시거나 다른 분이 불러주셔서 제가 받아 적은 것도 있고 제 혼자서 생각한 것을 적은 것도 있고 다른 분하고 얘기하는 거 적은 것도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어느 게 어느 건지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종범의 증언이고요. 그다음에 유진용 장관 말씀하시는데 유진용 장관의 증언은 모철민 증인의 증언에 의해서 무참히 깨졌습니다. 뭐 유진용 장관이 뭐 대통령에게 뭐 당당하게 건의했는데 대통령이 막 협량이 돼가지고 듣지도 않고 그랬다. 그리고 뭐 이렇게 막 공무원들을 함부로 말해 인사처분하면 안 된다 그렇게 건의했다 그러는데 모철민 증인이 그 대통령과 유진용과의 대화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모철민 증인은 뭐라 그러냐면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유진용이 입도 한번 뻥끗도 못했고 나와서 대통령의 뜻이니 인사처분을 해야지 어떡하냐. 그렇게 비리가 있다면 인사처분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모철민의 증언 같은 건 언론이 보도를 안 해요. 보도를 안 하고 또 이 이승철 그 정경련 부회장의 증언도 자꾸만 나오는데 이승철과 안종범의 증언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승철이 이 모금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막 그냥 그리고 막 또 이 언론에서 의혹이 보도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자기가 먼저 방안을 와서 건의하고 이러던 사람이 표변해가지고 정권이 바뀔 것 같으니까 이 촛불이 세지니까 표변해가지고 갑자기 와가지고서는 안종범이 위증을 교사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안종범의 증언과 이승철의 증언은 완전히 대립돼가지고 있는데 이 안종범의 증언에 대해서는 언론이 보도를 전혀 안 합니다. 그리고 이승철만 계속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의원님,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께서도 전혀 이 안종범의 증언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못 가지시고 한쪽 부분만 생각하죠. 이게 바로 언론의 큰 문제입니다. 세상 저는 헌재에서 결정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송영길 의원님 말씀에 최순실이가 공무원이 아니다. 노건평도 공무원이 아닌 형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김홍걸 등 그 아들 세 분도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이지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공무원 아닌 사람이니까 어떤 이야기도 하지 마라. 다 이게 공범관계 아니냐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최순실은 더구나 친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최순실이가 잘못됐으니까 대통령은 파면이다. 그만둬라. 안 맞습니다. 그게 아니고 자, 반론 듣고 최순실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영향을 미쳐가지고 장관도 임명하고 노태강이도 바꿔버리고 나쁜 놈이라 바꿔버리고 국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잖아요. 자,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건평은 노무현 대통령의 형이라는 것 객관적인 그 형을 이용하려고 다른 사람이 뭐를 금품을 주는 것과 본인이 직접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을 해서 국정문서 받아보고 장관도 교체하고 국정을 완전히 관여해서 시킨 대로 대통령이 사람도 바꾸고 인사도 관여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죠.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가 그 차원이 다른 말씀을 거죠. 하셨습니다. 거의 그건 공범 자기 관계하고. 형님이 형님한테 와서 뭐 배운 사람들이 구신거리면서 뭘 부탁한다. 스스로가 대통령 스스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이는 노무현 대통령 형님이나 김대중 대통령 아들처럼 그 정도로 국정관여한 게 뭐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불법 행위를 밝혀야 대통령이 파면이 되지. 막연히 아이가 아들이고 형님이고 대통령이 그래 이야기했으니까 이거는 뭐 탄핵이다. 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아베 신조처럼 이야기해요. 아니, 다 확실한 증거가 물증. 있는데 왜 위안부 증거 없다는 거 아니 똑같은 그건 거지. 또 다른 문제. 그 문제 가시면은 또 복잡하고 그래서 요지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여성이고 혼자 사는 분에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도움을 주는데 그게 과도한 점이 있었다. 그 과도한 점이 있는 거는 그 사람 처벌하면 돼요.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파면이다, 탄핵 이건 아니다는 거죠. 아니 네, 오늘표 잠깐요. 무슨 예. 시위수라는 자, 그런 부분이 국회 아니라. 이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가 이제 13가지가 있는데 중요 부분이 이제 국민주권, 법치주의 위반, 또 권한 남용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순실 씨의 국가정책 개입, 국정농단 문제인데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권한 남용 부분하고 또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또 탄핵의 중요한 사유로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요 부분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진 의원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죠. 도대체 누가 대통령이냐. 청와대에 있는 그 서류들이 저는 사실 하도 웃음이 나와가지고요. 지금 이 토론회 자체가. 아니 청와대에 있는 그 많은 서류들이 그렇게 특정이나 되게 갖고 그걸 뭐라고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걸 뭐라고 설명을 하면 나쁜 놈이라는 거. 네. 그거 아주 아니, 오해가 심각합니다 아니. 지금. 뭐 나쁜 놈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나쁜 놈이라고 그랬더니 뭐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그게 뭐가 날아갔다. 그게 그게요. 나쁜 사람이라고 전혀 하는 사실이 게 아니에요. 잠깐만요. 모철민 증인의 아니 증언 잠깐만요. 제가 말 끝내고 말 우리 네. 김경진 의원님 예, 말씀하시고 그럴게요. 반론하시죠. 네. 아니 그 모철민 증인의 얘기가 맞느냐 아니면 유진용 증인의 얘기가 맞느냐 그다음에 누구 이승철 증인의 얘기가 맞느냐 아니면 안종범 증인의 얘기가 맞느냐 뭐 이제 저 손봉규 변호사께서는 지금 뭐 그런 취지의 얘기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태의 흐름의 맨 첫 번째 대목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시게요. 작년 9월에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와대를 무시로 들락날락하면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작동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가니까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청와대에서 공식 발표가 뭐라고 나오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임금께서는? 제가 그대로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국기를 뒤흔드는 유언비어를 유포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마음을 거짓으로 이끌고 갔다라고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도 거짓말 아닌 게 없습니다. 급반하게 나중에 가면 검찰에서 밝혀지고 특검에서 밝혀지고 헌재에서 밝혀지고 왜 그러십니까? 제발 왜들 그러십니까? 예. 지금 가장 그 오해 내지는 이 모략에 의해서 이렇게 자꾸 사실이 왜곡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예가 아니 뭐 이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뭐 이 사람 나쁜 사람이라던데 해가지고 공무원이 막 날아갔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밝혀졌냐면은 그때 당시에 그 공무원들이 체육 개혁의 의지가 없고 공무원의 청렴 의무, 품위 의무,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건 징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내사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거를 민정수석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그래서 대통령이 이분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그 장관에게 주무장관과 주무수석이 있는 모철민 수석과 주무장관 유진용에게 얘기를 한 거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나가고 나서 이 민정수석이 당시 민정수석이 다시 또 모철민 수석에게도 또 통보를 합니다. 내사 결과 체육개혁의 의지가 없고 공무원 청렴 의무가 문제가 있다. 이 사람 인사 조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무도 그 잘못됐다는 걸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언론에서 갑자기 딱 준비하고 있다가 대통령을 이런 탄핵하는 이런 전국에 그냥 기화로 해가지고 일제히 공격을 해버리니까 마치 무슨 대통령이 무슨 막 권한을 남용한 것이 그렇게 오해가 되고요. 그리고 이 지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아닙니까? 이 재단 설립할 때 이 모금한 거 이거 가지고 지금 대통령 권한이다 남용이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 작년 말에 보면 국회에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법이라는 걸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업들한테 1년에 1,000억 원씩 조성해라. 그래서 앞으로 10년간 1조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이거 뭐 자꾸 이렇게 국회에서 돈 걷어오라 그러냐. 이렇게 이제 그런 반발도 있었어요. 사유재산 침해 아니냐. 그런데 보십시오. 1,000억 원씩 1조까지 만들겠다는 겁니다. 기업한테. 그걸 이제 국회에서 이제 통과시켜서 하는데 대통령이 재단한 거는 788억이에요. 두 개 재단을 다 합쳐서. 그리고 이 근거법이 겁도 없이 했다 그러는데 2014년 1월 달에 통과된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이 788억 돈 낸
이 문화예술에 후원한 기업들은 인증도 받았고 사회공헌 인증도 받았고 세제 혜택도 받았어요. 세제 혜택도.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 권장하고 돈 788억 모금한 거는 대통령이 탄핵돼야 될 위헌 위법이고 국회에서 기업들한테 1조 걷어와라 하는 거는 위헌 위법이 아니고 정당한 겁니까? 둘 다 법에 의해서 한 겁니다. 왜 대통령이 한 일은 그렇게 탄핵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788억이라는 돈이 지금 어디 가질 않았어요. 그 양계 재단에 인건비로 썼지 돈 하나 누가 가져간 사람 없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무슨 노승일 씨니 뭐 박헌영 씨니 이런 고영태 씨에 친한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도 없이 그 재단에서 봉급을 따박따박 받아가가지고 그게 아까운 것뿐이지 지금 그게 뭐가 그렇게 그 권한 남용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균형 잡히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항상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요. 반박하실 거 있으면 아시다시피 하시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국민연금을 통해서 압박해가지고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거 아닙니까? 그 문제가 지금 특검에 의해서 수사돼서 법원의 영장 심의를 통해 영장 발부가 돼 구속이 됐습니다. 이재용이 그럼 왜 구속됐어요? 박근혜 대통령과 이 문제를 합의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국민연금관리공단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친구라는 사람이 운영본부장을 맡아가지고 압력을 넣어서 우리 전체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1,000억이 넘는 손해를 끼치고 경영권 승계를 도와줬다는 혐의로 구속된 거 아닙니까? 이게 범죄가 아니에요? 그 다툼이 많은 이야기가 아니 있어요. 어찌됐건 이 문제가 다툼이 전혀 아니라는 모든 게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는 다툼이 있지만 일단 구속이 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 소추는 형사재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이것은 대통령직을 수행할 국민적 신뢰가 보장되고 있냐의 문제입니다. 대단히 포괄적인 재판이에요. 형사재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더 이상 박근혜라는 사람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 놓을 수가 없어요. 해외 동포들이 창피해서 죽겠다고 난립니다. 이게 국가의 위신이 뭡니까? 완전히 국가를 이렇게 국격을 실추시키고 제가 좀 어리석은 외교 참사로 지금 미국, 중국 속에 완전히 대한민국이 지금 어때 함정에 빠져 있는 이런 참사를 일으킨 대통령을 어떻게 유지를 시켜요? 자, 네, 제가 그걸 김문수 지사님 말씀 예, 듣고 그런데, 예. 세월호 7시간 그런데 이렇습니다.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처럼 증거가 확정되지 않고 다 변호사시잖아요. 증거도 확정되지도 않고 검찰이 그것도 처음에 기각된 걸 가지고 또 억지로 특검이 억지로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니까 대통령은 파면이다. 대통령은 뇌물이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구급 공무원도 이렇게 파면하면 바로 져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많은 허위의 보도, 부풀려진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여론 지지도가 낮죠, 대통령이. 낮은 거 사실입니다. 낮으니까. 그러면 과거 대통령도 임기 말에 노무현 대통령 다 낮다고. 여론이 낮고, 그 다음에 스캔들이 발생했으니까 형님이 잡혀가고 이러니까 창피해서 얼굴을 못 뜨겠다. 대통령 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론에 의한 것이거나 허위 사실에 의한 것이거나 검찰이 기소를 했으니까 대통령 파면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법치주의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변호사님들 법을 공부하셨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촛불을 많이 들면 촛불로 가고 태극기 많이 들면 태극기 가고 이게 인민재판 아닙니까? 대통령을 이렇게 해서 투표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많이 떠들고 뭐 인기 있는 사람은 그냥 인기 있는 지금 여당에 검찰이 기소한 거라니까 우리가 한 게 지사님. 아니고. 검찰이 기소를 해도 기소하면은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 중에도 3심 가서 무죄돼가 지금 당 대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은 그러면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1심, 2심, 3심 갔다가 대법원에 파기환송돼서 다시 지금 국회의원 다 하고 있고 대통령은 기소만 하면 기소도 안 한 것도 대통령 파면이다 그러면 이 나라 대통령이 약자 중에 약자고 억울한 사람 중에 억울한 사람이 마녀사장이고 인민재판이지 이게 뭡니까? 304명의 우리 국민들이 죽었습니다. 네, 지금 그걸 가지고 약자라고 대통령이 약자입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대통령을 지사님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네. 자, 형사재판 법정에 나온 증인들, 헌법재판소 재판장에 나와서 증언을 한 증인들,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채집한 물증들, 국정감사기관에 나와서 증언을 한 국정감사 증인들, 그 수없이 많은 증인들, 검찰에서 확보한 통화 내역 조회, 수첩, 녹음 파일,
이 많은 증거 자료들이 그게 물증이고 그게 증거고 거기에 따라서 헌법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법치주의 헌법재판이지 도대체 뭐가 헌법재판이란 그 말입니까?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유죄성을 증명하는 게 하나도 없죠. 그 많은 증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자, 다 됐습니다. 들어가 내놓으세요. 잠깐요. 지금 없어요. 이제 토론이 한 15분 거기가 정도밖에 문제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탄핵 15분 정도밖에 남지 아니, 않았습니다. 나는 찬성한 적도 그래서 나는 국회의원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말씀처럼 이렇게 많은 서류가 저 들고 몇십만 페이지 있으니까 녹취 파일이 몇 개 있으니까 그것 자체를 아까 말씀대로 이게 왜 제대로 검증도 안 하고 증거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이렇게 국민이 투표로 해서 한 사람을 끌어내리기 시작하면 어느 대통령이 남아나겠느냐 이거죠. 네네. 자, 15분 정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 의견도 오늘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8분 정도 소개를 해드리고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료 문자 샵 1500으로 들어온 문자 의견인데요. 휴대전화 끝번호 9557번님이 주신 의견입니다. 탄핵 사유 한 가지가 전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죄목입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3645번입니다. 여론의 협박에 못 이겨서 국회가 탄핵을 추진했다면 국민이 협박범이라는 말인가요? 이렇게 주셨고요. 0373번님입니다. 떳떳하다는 박 대통령은 왜 4월에 퇴진한다고 한 겁니까?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8558번입니다. 죄를 짓고 처음에는 잘못했다 하더니 지지 세력이 많아지니까 대통령이 잘못한 거 없다는 사람들 때문에 깨끗하게 살아온 제가 억울해서 잠이 안 옵니다. 이런 의견이시고요. 1477번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여론 몰이는 위험하기 그지없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무효라고 봅니다. 8064번입니다. 잡범도 아니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입니다. 모든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9021번입니다. 의혹으로 퇴진하라는 말인가요? 탄핵은 각하돼야 합니다. 9273번 의견입니다. 절차 미스로 각하입니다. 이런 의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 소개를 못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주신 실시간 문자 의견은 저희 KBS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일일이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세월호 7시간 문제도 이제 대통령 그 탄핵 소추 사유 등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국민의 생명권 보호 위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인데요. 김경진 의원님,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논의를 하시죠. 우선 첫 번째 김장수 안보실장, 그다음에 대통령도 같은 입장이신데 청와대가 정말로 국가 안전에 관한 재난 안전에 관한 컨트롤 타워가 아닙니까? 한번 제가 선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이거는 스스로 부끄러워야 될 사유입니다. 그다음에 여전히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날의 행적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고 계십니다. 이준석 재판관께서 그러셨죠. 아마 그게 시간대별로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게 여전히 못 밝히고 있어요. 못 밝힌다는 것은 그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다들 치를 들고 몸서리 들고 아침부터 TV 보면서 그 상황을 저희들이 생생하거든요. 근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장면을 안 보고 계셨든지 모르고 계셨든지 아니면 보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든지 그 자체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야하셔야 될 사유입니다. 네, 손봉규 변호사님. 지금 세월호 행적에 대해서 밝히지 못한다. 이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저기 화면 한번 보일게요. 보세요. 9시 53분, 10시, 10시 15분, 10시 22분. 보십시오. 10시 30분, 10시 36분, 10시 40분, 10시 57분, 11시 20분, 11시 23분, 11시 28분, 11시 34분, 11시 43분, 12시 5분. 이런 식으로 계속 해가지고 분 단위, 초 단위로 계속 해가지고요. 끝도 한도 없이 계속해서 이걸 다 밝혔습니다. 이렇게 밝히고 이거는 청와대 홈페이지도 밝혔고 처음부터 이 시정 일관되게 밝히는데 언론이 보도를 안 해요. 이 밝힌 내용을. 그러면서 계속해서 왜 안 밝히냐 안 밝히냐 했는데 아니 이렇게 밝혔으면 됐지. 그러면 그리고 또 밝히면
더 밝혀라. 밝히면 더 밝히라 그러는데 그러면요 오히려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한 번 밝힌 걸 그대로 놔둬야지. 재촉한다고 더 자세해지고 재촉한다고 더 자세해지고 그러면 거짓말한다 그렇게 뻔하고요. 그다음에 그 합병 문제도 그럼 뇌물 받고 합병을 해라고 도와주라 이래가지고 국민연금이 움직여서 국민연금은 1,000억 손해봤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소액 주주들 있잖아요. 삼성물산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거에서 삼성물산이 손해봤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손해를 감수한 90%의 소액 주주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다 합병에 찬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합병에 찬성을 안 하면 엘리어트라는 외국의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투기성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이 삼성물산의 주가가 반토막 3분의 1토막으로 나기 때문에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찬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예요. 1,000억 손해를 보고 말아야지 이걸 반대해가지고 합병이 불발되잖아요. 그럼 엘리어트의 투기 자본이 넘어가면 1,000억이 아니라 1조, 2조, 10조가 손해를 봐요. 그래서 그러면 이 투기 자본, 이 소액 주주들이 다 그럼 뇌물 받고 그러면 찬성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재용이 구속된 이유는 뭐 회사 돈을 횡령해가지고 해외에 도피하고 뭐 범죄 수익을 은닉하고 이러한 혐의들이 새롭게 구성되고 그래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 이랬지. 무슨 대통령한테 뇌물 줘서 구속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대통령의 임명한 검찰인데 뭐 왜 그러냐.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에서 기소했다 그러는데 언제부터 우리 국회가 우리 야당이 대한민국 검찰을 그렇게 신뢰했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을 그렇게 신뢰하는 게 참 언제부터 그런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 검찰이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뭐냐면 이 고영태를 조사하고 박헌영을 조사하고 이런 검사가 조서 말미에 이럽니다. 그게 탄핵이 이루어지기 불과 며칠 전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은 말이야 말만 열면 최순실이 시킨 대로 다 했다 그러지만 당신들은 최순실을 이용해가지고 배경으로 돈 벌려다가 안 되니까 이제 와서 최순실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거 아니에요? 검사가 보기엔 그런데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합니다. 그거 그냥 놔뒀으면요 고영태 구속돼요. 그런데 그렇게 수사하기 일보 직전에 고영태를 이제 잡아넣기 일보 직전에 국회에서 특검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특검으로 넘긴 거예요. 그래놓고 특검은 고영태를 부르지도 않고 수사도 안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이걸 국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걸 다 알면은 이거 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이 됩니다.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반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문제 지금 이제 세월호 문제에 집중해서 말씀드리자면 손범규 변호사가 뭘 제시했는데 아니 그럼 서버나 다 압수수색을 해서 그걸 증거를 다 확인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하고 지시를 했다 그러는데 텔레비전도 안 본 겁니다. 왜냐? 다른 100마디가 필요 없죠. 5시 15분에 오셔가지고 중대본부에 오셔가지고 아이들이 안전조끼를 입고 있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어렵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정신 나간 대통령이 어디가 있습니까? 애들이 지금 다 배에 갇혀가지고 침몰해서 이미 그때는 생명이 다 다한 상태인데 마치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떠인 걸로 착각하고 아무런 상황 파악이 안 된 이런 어리석은 대통령이 어디가 있어요? 전혀 전화 번호도 안 받았던 것이고 텔레비전도 안 보고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행위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권 보호 의무이고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헌법적 국군 통수권자이자 행정의 수반인데 제가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해군을 투입했어야죠. 유리창이라도 깨줘야 됐을 거 아닙니까? 유리창 밖 안에서 살려달라고 보고 있는 아이들한테 유리창도 하나 안 깨주고. 자, 도대체 뭘 한 거야? 이 대통령은 이것은 일종의 부작위 위한 살인 행위와 비슷한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무책임한 대통령을 이게 만약에 국가안보 상해라고 생각해 보세요. 송인. 북이 만약에 우리를 어떤 국가 변란 상태가 생겼는데 7시간 동안 국군 통수권자한테 전화 통화도 안 됐어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전화 통화가 안 돼가지고 서면 보고를 했다고 국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이런 황당한 국군 통수권자한테 대한민국을 어떻게 맡깁니까? 자, 제가 네. 우리 송 의원 또 인천시장을 하셨습니다. 많은 해난 사고 같은 거 겪으셨죠? 저도 세월호 있을 때 안산이 저 경기도 관내였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 책임이 많고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책임져 보신 분으로 그런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정치지만 대통령이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세월호 동안에 정윤회하고 미래를 했다. 두 번째, 청와대 안에서 구술했다. 세 번째, 무슨 성형 시술을 했다. 여기 자료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분단위 초단위. 그런데 잘못됐다고 지금 자기들이 잘못 보도했다고 사과한 사람이 있고 잘못 발언했다고 사과한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너무 그러면 안 되고 그다음에 관저 근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관저 근무 저도 경기도에 살 때 관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세요. 지금 각 도지사하고 각직에 있는 그런 행정의 책임을 맡은 막중한 분들이 지금 선거운동 한다고 그것도 사전 선거운동 한다고 대통령 선거 나간다고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비판도 안 하고 자숙도 안 하고 대통령이 거기 앉아서 분단위 초단위로 다 보고받고 다 했는데 현장에 안 나타났다. 그다음 말 한마디 뭐 한 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대통령을 파면시킨다면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나만 할 공무원이 누가 있느냐 이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 자신도 그렇게 되면은 저도 파면됐어야지. 우리 시장님 저 송영길 우리 전 인천시장님 당시 시장님도 파면돼야죠. 그래서 우리 도지사님도 지난번에 대통령 경선에 도지사 자격을 유지하고 출마했잖아요. 저는 휴가 내고 했습니다. 이거 어찌됐건 지금도 연차 휴가 내고 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시간이 한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요. 이제 네 분께 공평하게 한번 기회를 드릴 텐데 아마 이게 방송을 보고 계시는 그 시청자들도 생각이 같겠습니다만은 헌재 판결 이후에 우리 사회가 두동강 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승복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그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마무리 말씀을 한 30초씩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진 의원님부터 하시죠. 승복은 그 어느 쪽에 안 할 방법은 없습니다. 네. 아니 이게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나든 이게 무슨 화염병을 들고 길거리 가서 뛰쳐나올 겁니까? 강물 갖고 무슨 쫓아. 다만 거기에 대해서 각자 가지고 있었던 입장들, 자기가 생각하는 진신들, 그다음에 자기가 대통령직을 바라보는 관점 여기에 따라서 헌재 결정에 대해서 결정이 나오면 찬성 비판의 목소리는 있겠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지만 그걸 넘어가서 과연 그러면 어떤 결정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느냐. 그거는 우리 국법 질서가 있으니까 불가능한 얘기고요. 결국은 헌재 인용이 탄핵 인용이 되면 5월 초순에 대통령 선거고 탄핵 기각이 되면 12월 20일 대통령 선거고 딱 그 차이입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국가가 얼마만큼 혼란의 도가지로 가느냐. 그게 우리나라 전체의 큰 문제입니다. 자, 손범규 변호사님, 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시잖아요. 네네. 승복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핵이 기각되고 최순실 씨가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별 문제 없을 겁니다. 논리적으로 일관되니까요. 근데 탄핵이 기각됐는데 최순실은 유죄가 되고 대통령께서 무죄가 된다. 이것도 그런 경우의 수가 되면 참을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탄핵이 기각되고 최순실이 유죄가 되고 대통령이 또 유죄가 됐다. 이러면 이제 상당한 책임 추궁이 완료되겠죠. 그런데 탄핵이 인용되는데 만약에 인용되는데 최순실이 유죄가 되고 대통령도 유죄가 된다면 모르지만 탄핵이 인용되는데 최순실이 유죄가 됐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무죄 판결을 받아보십시오. 나중에 형사 판결 훗날. 그러면요 이거 참을 수 없는 결과입니다. 이거 나라가 도저히 유지가 안 됩니다. 그리고 탄핵이 인용되는데 또 최순실이 무죄가 돼 보십시오. 이런 일이 있으면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원래 일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국민한테 이렇게 지탄받는 국회가 이번에도 부적법한 의결을 해가지고 잘못했다 해서 각하하면은 국민이 얼마나 편합니까? 고민할 일이 없잖아요. 변호사님, 자, 송영길 의원님, 시간이 없어서. 예. 3.1운동 때 우리 모든 민족이 조선 독립을 외쳤지만 반대하는 우리 한국인도 있었습니다. 친일 세력도 있었고요. 일진에도 있었고 내선 일체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거를 국론 분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탄핵을 둘러싸고 국론 분열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80%의 국민들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탄핵 인용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 인용이 될 때 국민이 통합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문수 지사님. 저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 대통령 탄핵에 관한 건을 반드시 기각시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증거 없이 무죄인 상태에서 바로 대통령직을 투표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을 탄핵한 잘못을 저지른 국회와 그리고 또 특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판단을 내려줘서 다 잘 기각으로 잘 해주실 것을 보고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인민재판, 촛불이든지 태극기든지 광장 정치를 이제 끝내고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로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오늘 토론 보셨습니다만 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든
그 후의 상황에 대해서 걱정이 드는 건 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 이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헌재 결정 이후의 혼란을 막기 위한 정치권의 깊은 고민 또 책임 있는 자세도 함께 주문하고 싶다는 말씀으로 이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일요토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